대구에서는 이제 참 대구가 역동적인 이 도시였다라는 그런 점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쟁 사건이 있었고요. 1907년 2월 21일에 시작된 이제 국채보상운동. 우리 대구가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이제 운동입니다. 이 운동도 이 피지배층의 그 일제의 이 강권에 대한 어떤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국제보상 운동은 또 어떻게 우리가 연결지어서 민주운동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지, 의의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지 그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우리 함정호 선생님부터. 네, 이제 실제로도 이제 국채보상운동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이제 금모으기 운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와 유사한 그 애국운동을 이제 그 역사에 부각시키는 작업을 이제 대구시와 뭐 관련 기관에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또 이 국채보상운동은 애국유산이다, 대구의 네. 애국유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동네에서 시작해서 대구에서 대중적으로 확장됐고 서울로 이제 올라갔고 아주 대중적 참여가 됐습니다. 네. 그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네.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단체에서는 과연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다고 하는 서상돈 일가가 네. 친일적 요소를 배제할 수 있느냐라는 네. 또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달성 로타리에 이제 그 서상돈 이 일가 서상돈의 동상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좀 더 지역 의견을 수렴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과연 그 일제 강점기 하의 엄혹한 시절에 네.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그 외채를 갚는 방식의 운동이 유효하냐라는 또 문제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에서 차관을 들여왔는데 빚을 갚은들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이제 그런 작은 몸짓이라도 애국운동을 했다는 자체는 존경돼야 되고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그 지역사회 이견이 있습니다. 그 이견을 잘 수렴해서 적합한 기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서상돈 선생의 둘째 아들입니까? 네, 둘째 아들은 이제 친일 행적이 네. 이렇게 밝혀져 있는 게 있습니다만, 네. 그 서상돈 선생에 대해서는 어떤 이견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함정호 선생님의 의견이시지만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더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서상돈 이광재 선생께서 하신 이 국채보상 운동, 이거는 물론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많은 분들은 어떤 그 굉장히 이제 이 지역 사회에서는 중요한 운동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근대 여명기 또는 근대 약간 넘어서면서 일어난 주목할 만한 이제 운동이라는 데는 이제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그 우리가 그 경제적인 예속을 극복하자는 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어떤 네.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국채보상 운동이 나름 이제 민족 자본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측면에서도 저는 네. 좀 성과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네. 저는 오히려 좀 그런 어떤 객관적인 평가도 좀 다른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국채보상운동에서 드러나는 어떤 주요 인물들은 네. 사실 남성들 중심이라는 거죠. 유명한 뭐 독립운동가인지 아닌지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국채보상운동의 주역은 여성이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국가의 부채를 저는 여성의 비녀로 갚았다. 네. 그러니까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어떤, 그리고 여성이 자발적으로 희생한 그런 운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정칠성이라는 인물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그 기생으로 네. 7살에 네. 이제 그 기생학교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여성 운동가가 된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정칠성을 중심으로 한 분들이 사실은 계몽 활동, 금모기 그 모금 활동,
동시에 진행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어떤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어떤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네. 않은 어떤 네. 측면을 좀 더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네.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국제보상운동은 대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의 역할이 엄청났습니다. 네. 정칠성을 비롯한 건번기생이라고 네. 요즘 연예인 같은 존재인데 네. 건번기생들이 실제로 대중적 그 모금을 주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남성 중심의 사회의 역사를 흘러오면서 여성의 역할은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 문제는 즉각 그 극복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실질적으로 1904년부터 이제 차관이 강제적으로 들어오면서 네. 이제 일본이 이제 그런 이자 고리 이자 때문에 조선이 이제 위기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이제 1907년에 대구 지역에서부터 국제보상운동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물론 어떤 주도 세력의 변절이나 이런 비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좀 의의를 좀 적극적으로 평가하자면 네. 이 해방 이전에 어떤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피지배 민중들이 어떤 근대적인 국민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네.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봉건적인 신분적인 문화가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에서 네. 하나의 국민으로서 네. 어떤 국가의 어떤 특정한 어떤 위기에 동참을 한다는 의미에서 네. 뭐 어떤 뭐 근대적인 국민의 개념들이 네. 생성된 네. 그것이 대구에서 벌써 발생했다는 것이고 네. 아까 여성 문제도 이야기하셨는데 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 남일동의 자료를 보니까 남일동의 폐물 폐지 부인회라는 조직에서 네. 그 활동했던 내용들이 이 한국의 최초의 여성운동의 효시라고 평가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좀 근대적인 정치적인 상황의 네. 어떤 관문이자 시발점이 아니었는가 하는 적극적인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정체성이 사실은 이 국제보상운동을 하고 나서 대구에서 사실 최초로 여성운동 조직을 하나 만드는데요. 네. 그게 대구 명신여학교에서 대구 여자청년회를 만들어서 계몽 활동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 활동을 통해서 이제 정칠성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조선 여자 동의회를 또 만듭니다. 그리고 이 조선 여자 동의회가 나중에 일제 시대에 그 정말 좌우 합작으로 만들어진 근우회의 주요 핵심 멤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아까 그 시원항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정칠성이 사회주의 여성운동가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 극단적인 어떤 이념 논쟁 때문에 네. 이 정칠성에 대한 어떤 조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어떤 측면이 굉장히 아쉽고요. 정말 특히 그 3.1 운동이나 국제보상운동이나 대구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운동들을 보면 지나치게 이제 남성 중심의 기록들만 남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3.1 운동도 실제로는 신명요구에서 출발을 했고 사실 네. 그 계단에 보면 역사들이 성과들이 쭉 있는데 여성이 참가한 기록 여성의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네. 남성의 이름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구 지역에서 국제보상운동이 새로 어떤 기록 작업을 한다면 여성 참가자들, 네. 여성 운동의 의미에서 좀 네. 새롭게 조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지뿐만 아니라 네. 여성 나아가서 평민들이 네. 이 근대 여명기에 이 의식을 갖고 운동에 참여하고 네. 민주를 주장하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네, 사건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생각됩니다. 혹시 여성 문제. 반직길 가보셨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구시에서 뭘 만들었냐면 이 국제보상운동을 기념해서 그 근대 골목에 반직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반직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때 당시에 여성들이 어떻게 그 독립운동에 참가했고 네. 그 계몽 활동은 어떻게 했고 이후에 정말 그 여성단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기록되어 있어서 반직길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제보상운동은 대중적 차원에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네. 그 대중들이 어떻게 그 보상운동에 참여했느냐를 중심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걸 기념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걸 기념해야 되고 그 대표자를 중심으로 기념 사업을 하는 것은 좀 자제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초 그리고 10년, 20년 우리가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이제 지식인들이 사실은 뭐 톨스토이에 접근했다가 아나키즘으로 갔다가 또 사회주의의 그런 사상에 그때만 해도 이제 새로운 사상이었으니까 많이 접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뭐 또 나중에 이제 이 사상의 전환을 맞습니다만 많은 분들이요 계속 남아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분들 일부는 이 국채보상운동이나 또 10월 항쟁이나 이런데 가담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했다고 그래서 어떤 이 제대로 평가 못 받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오늘 패널들께서 이렇게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평가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더 확대 해석하고 의의를 더 부여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